안녕하세요. 사람지 해노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한 적도 없는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은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명하려 해도 이미 오해는 굳어진 뒤입니다. 어제까지 잘 지내던 사람이 오늘은 나를 피합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해도 상대는 차갑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사이에 누군가의 입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요즘 저 사람한테 불만이 많다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에는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어디선가 만들어져 퍼집니다. 누가 지어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말을 퍼뜨렸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어느 순간 그 말이 사실처럼 굳어져 있을 뿐입니다. 정작 그 말을 지어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멀찍이 서서 지켜봅니다. 두 사람이 써먹해지든 관계가 끊어지든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표정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관계가 망가지다니 가장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두고 입에 칼을 품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칼은 보이지 않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 사이를 베어냅니다. 오늘은 이간질하고 인연을 망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일화들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말로 관계를 끊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차분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람 스트레스 안 받는 법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1장 이간질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말을 옮기되 감정까지 바꿔서 전하는 사람. 우리 아파트에는 부녀회 모임이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같은 동 주민들이 모여 단지 내 행사나 관리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날은 박순희 씨 댁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항상 다과도 준비해 주시고 분위기를 잘 이끄시는 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웃집에 사시는 김미선 씨가 요즘 며느리 문제로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큰 며느리가 애를 맡기고 출근하느라 바빠서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뭐 손주 보는 건 좋은데 제 무릎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은 좀 힘들더라고요. 박순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김미선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조금 쉬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나도 김미선 씨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본인 건강을 챙겨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까? 모임이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박순희 씨가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김미선 씨 이야기 들으셨죠? 내 손주 봐주시느라 힘드시다고 하셨죠? 그게 말이에요. 박순희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며느리가 애를 떠넘기고 자기 일만 한대요. 시어머니 건강은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조금 놀랐습니다. 어머, 그래요? 그런데 김미선 씨가 그런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은 안 하시지만 표정 보니까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김미선 씨가 더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며칠 후 복도에서 다른 주민 한 분이 나한테 다가왔습니다. 김미선 씨가 며느리 때문에 많이 힘들다면서요? 네. 누가 그러던가요? 박순희 씨가 그러던데요. 며느리가 애만 맡기고 시어머니는 신경도 안 쓴대요. 나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선 씨는 무릎이 아파서 조금 쉬고 싶다고만 하셨는데 박순희 씨 입에서 나온 말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름쯤 지나서 김미선 씨를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며느리가 제 이야기 듣고 주말에는
친정 부모님한테 맡기기로 했대요. 덕분에 제가 좀 쉴 수 있어서 좋아요. 혹시 며느리분과 사이는 괜찮으세요? 괜찮죠. 우리 며느리 참 착해요. 제 무릎 아프다니까 미안해하면서 바로 조정해줬어요.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박순희 씨가 멋대로 해석해서 퍼뜨렸다는 거려 무릎이 아파서 쉬고 싶다는 말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아파트 안에서 이미 여러 사람에게 퍼진 뒤였습니다. 김미선 씨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많이 당황해했습니다. 저는 그냥 무릎 아파서 쉬고 싶다고만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 며느리 욕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말을 전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중에는 꼭 한 가지 습관이 반복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자기 말로 한번 꺾어서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요 라는 말 뒤에 항상 자신의 해석이 따라 붙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저렇게 말했지만 속은 달랐을 겁니다. 이때부터 말은 사실이 아니라 그 사람의 판단이 됩니다. 결국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를 오해만 쌓이게 됩니다. 정약용은 말을 옮기는 태도를 사람의 품격을 가르는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사실을 전하는 일과 자기 판단을 보태는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말을 전하면서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순간 그 말은 이미 본래의 말이 아니게 됩니다. 정약용은 늘 말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흐려진다고 경계합니다. 말을 옮기되 판단을 함께 옮기는 사람, 사실 위에 자기 감정을 얻는 사람은 관계를 잇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비틀어 놓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거치는 순간 원래의 뜻은 사라지고 중간에서 덧붙인 해석만 남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오해는 큰 악이보다 이런 사소한 말의 과잉에서 더 자주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남의 말을 전할 때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실어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되도록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르게 전달될 테니까요. 차라리 가벼운 인사만 나누고 깊은 이야기는 믿을 만한 사람과 나누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이장이간지라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다른 사람. 동네에서 오래 다니던 작은 바둑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주 한두 번씩 같은 사람들이 모여 바둑도 두고 차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유난히 말이 부드러운 분이었습니다. 형님 수가 참 좋으세요. 형님 같은 분이 계셔서 모임이 편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괜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늘 제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허리 괜찮으세요? 형님은 성격이 원만해서 탈이 없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모임이 참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이 말 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순간 괜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인데? 지난번에 형님 안 나오신 날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바둑 둘 때만 열심히지 모임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순간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한테는 늘 좋게 말하던 사람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모임에 나갔을 때 그분은 평소와 똑같이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오늘도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이전처럼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분과의 대화를 필요한 말로만 줄였습니다. 바둑은 두대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굳이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게 됐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말을 어떻게 바꿔 전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웃으며 던진 한마디가 다른 사람 입에 가서는 전혀 다른 뜻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절하게는 대하지만 마음은 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다정하고 없는 자리에서는 말을 바꾸는 사람. 이런 유형은 이간질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정리해 전한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말은 조금씩 바뀌고 감정은 덧붙여지고 관계는 조용히 틀어집니다. 정약용이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로 보았던 이유도 바로 이런 지점 때문입니다. 영국의 인류학자이자 정신의학자였던 그레고리 베이트스는 사람들이 심각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때는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다정한 말을 듣고 다른 쪽에서는 비난을 느낄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맞춰야 할지 방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다가오는데 뒤에서는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유난히 불편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지, 그 사람의 태도를 경계해야 할지 마음이 계속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베이트스는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되면 사람은 상대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의심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말과 뒷말이 다른 관계는 다툼이 없어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 옆에서는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긴장하게 되고 방어적이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거리가 답입니다. 모든 말을 나눌 필요는 없고 모든 마음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인사와 최소한의 배려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켜두어도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3장 이간질하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 남의 어려움을 자기 입담거리로 삼는 사람. 같은 아파트 상가에서 오래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옆 가게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박성호 씨가 있었고 가끔 손님이 없을 때면 가게 앞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박성호 씨가 제 가게로 들어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옆동에 사는 최정수 씨 아시죠? 네, 알죠. 요즘 형편이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요? 가게도 자주 닫혀 있고 병원도 자주 다닌다더라고요. 박성호 씨는 마치 걱정되는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히 돈 얘기 나오면 사장님도 난처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괜히 건드리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괜한 소문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최정수 씨를 마주쳤습니다. 요즘 통 안 보이시던데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내 병원 때문에 제가 운전을 좀 하고 다닐 뿐이에요. 최정수 씨는 말투도 표정도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주변을 살펴보니 박성호 씨는 저에게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최신에 요즘 좀 어렵다더라. 몸도 안 좋다더라. 비슷한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 결과 최정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조심해야 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박성호 씨는 누군가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깃거리로 만들기 위해 꺼내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에게서 나오는 걱정은 언제나 누군가의 사정을 가볍게 소비한 뒤에 남는 말이었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자기 입담거리로 삼는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어려움을 소재로 삼습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걱정, 조언, 안타까움으로 포장합니다. 그 사람 요즘 좀 이상하던데 괜찮을까요?
그 분네 자식들 학교 생활이 좀 안 좋다던데 걱정이에요. 겉으로는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화제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남의 사정을 전하며 동시에 자기 위치를 세웁니다. 도움의 말처럼 꺼내지만 그 속에는 남보다 위에 서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일 때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은 비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람이 스스로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마음이 약해질수록 자신보다 조금 어려워 보이는 사람을 보며 잠시 안도감을 느끼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정은 돕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탱하는 비교의 재료가 되기 쉽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수양이 무너지는 지점을 바로 이런 태도에서 보았습니다. 남의 허물을 입에 올리는 일은 상대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가볍게 하려는 선택이 되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인의 부족함을 말로 다루는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의 무게를 먼저 살피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관계를 따뜻하게 하지도 사람을 단단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깎아내리고 인연의 결을 거칠게 만들 뿐입니다. 남의 어려움을 소재로 삼는 사람 앞에서는 침묵이 때로 가장 현명한 대답입니다. 사장 인연은 다투지 않아도 이런 사람 때문에 끊어집니다.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데 큰 싸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말을 건네는 사람이 하나 끼어들면 이별은 훨씬 빨라집니다. 말 한마디가 어긋나고 그 말이 다른 입을 거치며 조금씩 모양을 바꿉니다. 뜻은 흐려지고 감정은 부풀고 정작 당사자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기회조차 놓칩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됩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사실보다 나만의 해석을 앞세우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감정을 흔듭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늘 같은 말로 빠져나옵니다. 나는 사실을 전했을 뿐이다. 좋아서 한 말이다. 그 말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빠져나가지만 남는 상처는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의 몫이 됩니다. 이간질의 가장 무서운 점은 흔적도 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알아차리거나 관계를 지킬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인연이 끊기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칼이나 분노가 아니라 절제되지 않은 말이라고 보았습니다. 말은 관계를 잇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관리되지 않으면 관계를 가장 빠르게 끊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습관처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누군가는 계속 상처받고 누군가는 계속 오해받게 됩니다. 결국 인연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은 먼저 지쳐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말을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사람을 내 관계에서 어떻게 가려내고 어디까지 허락하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싸우며 등을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용히 거리를 정하는 기준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이간질하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인연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장 말을 오래 지켜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이 험하지도 않고 태도가 불친절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곱게 하고 사람 사이를 잘 아는 척합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간질하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말이 아니라 말버릇을 봐야 합니다. 그 말이 사람을 이해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지 그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본성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네 평생교육관에서 사진 강좌를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사진 이야기도 하고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박영수 씨를 알게 됐습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처음엔 유난히 사람을 잘 챙기는 분이었습니다. 어르신 사진 구도가 참 편안하네요. 말씀 나누다 보니 경험이 많으신 게 느껴집니다. 기분 나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박 씨의 말에 비슷한 흐름이 반복된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수업에 나오지 않는 날이면 그 사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분 요즘 표정이 좀 어둡지 않으세요? 집안에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관심이 많은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귀에 반복해서 들리는 말버릇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의 말에는 늘 추측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한 건 사실 이런 뜻일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다는데 속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나는 말의 내용보다 그 사람의 말버릇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을 전하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대신 해석했고 돕는 말보다는 의심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언제나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만 나왔습니다. 그 순간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 이야기를 자주 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 판단을 꼭 얻는 사람이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 뒤부터 나는 박 씨 앞에서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만 말했습니다. 사진 이야기는 했지만 사적인 생각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 씨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짧아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고 그분은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고 오해를 풀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버릇을 보고 조용히 선을 그었을 뿐입니다. 그 선택 덕분에 괜히 마음이 어지러워질 일도 없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말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감정이 앞서 말이 어긋날 수도 있고 돌아서서 후회할 말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언만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버릇은 다릅니다. 말버릇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말이 반복되고 비슷한 방식으로 습관처럼 나옵니다. 그 말버릇 속에는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계를 바라보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급히 판단하지 말고 말이 쌓이는 방향을 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을 자주 꺼내는지, 누구의 이야기에 유난히 관심을 보이는지, 그 말이 관계를 잇는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사람을 갈라놓는 쪽으로 가는지를 시간을 두고 살피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람을 보려거든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동기를 살피며 그가 무엇 앞에서 편안해하는지를 관찰하라고 말했습니다. 말버릇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편안해 보이는지, 누군가의 사정을 전할 때 말이 길어지는지, 괜히 해석을 덧붙이고 판단을 보태는지,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보다 해석이 먼저 나오고 사건보다 감정이 앞섭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분명 이런 뜻일 거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당사자에게 직접 가지 않고 항상 제3자를 통해 흘러갑니다. 말은 많은데 정작 문제는 풀리지 않고 말을 들을수록 마음만 복잡해집니다. 마치 잔잔한 물에 작은 돌을 계속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큰 소리는 없지만 물은 점점 흐려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 한 번의 말보다 어떤 말을 반복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말의 진실보다 말이 향하는 방향을 보셔야 합니다.
그 방향이 사람을 이해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지, 그 흐름이 분명해질 때 그 사람의 성향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숨길 수는 있어도 말버릇으로는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말버릇을 지켜보십시오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입니다. 시간이 사람을 증명합니다. 육장 말을 붙잡지 않아야 말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버릇으로 알아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로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은 모임에 있고 같은 공간을 오가다 보면 완전히 마주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냐입니다. 이런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네 여성회관에서 자수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몇 년째 같은 반이었고 사람들도 거의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늘 말을 부드럽게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선생님, 오늘도 손이 참 고우시네요.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마음이 참 따뜻해요. 처음에는 기분 좋은 말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분의 말은 꼭 사람 이야기를 거쳐갔습니다. 아까 그분 말이에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던데요. 저분이 그렇게 말한 건 속마음은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이미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들이 남을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린 날부터 이 사람의 말에 끼어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그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그분이 그렇게 말한 거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말이었어요? 그렇게 묻다 보면 없는 이야기까지 살이 붙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잠시 말을 이어가려다 내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자 말끝을 흐렸습니다. 며칠 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분 요즘 좀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나는 말을 보태지 않고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그대로 말을 멈췄습니다. 그분은 잠시 말을 이어가려다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그 이야기로 대화가 커지지 않았고 나중에 다른 말로 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간질하는 말은 누군가 받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잘하지 못한다는 걸요. 내가 말을 덧붙이지 않자 그 말은 더 이상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나는 그분을 예의 없이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사는 했고 필요한 말은 나눴습니다. 다만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괜히 오해에 휘말릴 일도 없었고 마음이 어지러워질 일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말이 많아지면 진실은 그 속에 가려진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고 싶다면 말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정약용도 말이 지나치게 앞서면 마음이 흐려진다고 보았습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는 말을 더 보태서 푸는 것이 아니라 말을 거두는 데서 풀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간질 앞에서는 길게 대답하고 호응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줄이는 쪽이 내 마음과 인연을 지켜줍니다. 이간질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을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선을 긋는 태도가 가장 무리가 없고 가장 오래가는 선택입니다. 칠장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연은 거리를 둡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과 계속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먼저 망가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불안하고 의심하고 방어적이 됩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다음 일화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당 봉사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친절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김춘자님이 요즘 봉사를 소홀히 한다던데. 박미용님은 헌금도 별로 안 한대.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 제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과 함께 있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구나. 저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분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봉사활동은 계속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예의는 지키지만 마음은 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좋은 관계는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말을 조심할 필요가 없고 오해받을 걱정이 없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어지러운 관계는 다릅니다. 함께 있으면 피곤합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해야 하고 오해받을까봐 긴장하고 언제 뒤에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불안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인사는 합니다. 예의도 지킵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많이 두는 것이 반드시 삶을 넉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계가 많아질수록 마음이 흩어지고 말이 늘어날수록 근심도 함께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대할 때 붙잡는 기준보다 거르는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지 않는 인연까지 굳이 품에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몇몇 인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연은 조용히 놓아주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간질하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말을 옮기되 감정까지 바꿔서 전하는 사람.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다른 사람. 남의 어려움을 자기 입담거리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아끼는 진짜 인연들과의 관계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큰 싸움 없이도 오해가 쌓이고 마음이 멀어지고 인연이 끊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말이 어지러울수록 설명을 줄이는 것, 말을 오래 지켜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연과는 거리를 두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불필요한 상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연을 관리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잘 지내려 애썼지만 이제는 좋은 사람과 깊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모든 인연을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몇몇 인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은 시간 마음 편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십시오.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관계가 한결 편해지는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